예술가. 나는 서투른 혀가예요. 오는 잠자리에 누워서 손가락을 가슴에 대고 당신의 코와 입과 두 볼에 새안 파지는 것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작은 웃음이 떠도는 당신의 눈자위는 그리다가 100번이나 지웠습니다. 나는 파고 못한 성악가예요. 이웃 사람도 돌아가고 버러지 소리도 그쳤는데 당신이 가르쳐 주시던 노래를 부르려다가 조는 고양이가 부끄러워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는 바람이 문풍지를 스칠 때에 가만히 합창을 하였습니다. 나는 서정시인이 되기에는 너무도 소질이 없나 봐요. 즐거움이니 슬퍼움이니 사랑이니 그런 것은 쓰기 싫어요. 당신의 얼굴과 초라한 걸음걸이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침대와 꽃밭에 있는 적은 돌도 쓰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보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을 중요시하는 만해의 사상이 엿보인다. 코와 입, 볼의 보조개까지 그렸지만 눈저리는 못 그렸고 즐거움이나 슬픔, 사랑과 같은 것은 쓰기 싫고 게다가 얼굴과 목소리와 걸음걸이를 그대로 쓰고 싶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님의 침대와 꽃밭에 작은 돌을 쓰겠다고 하니 예술가로서는 사실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인과 연락처를 불러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확실히 갖고 있겠지? 아, 물론이에요. 쥐어뛰는 직후에 이거다 싶었으니까. 점장은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듣고 온라인숍 회원의 명부를 뒤지더니 물었다. 아이디 뒷부분이 혹시 28로 끝나나요? 네, 맞아요. 동명이인이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4개월 전에 구매한 내역이 남아서. 네, 그쯤 되었을 거예요. 체인 월넛 프레첼. 내 짐작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 프레첼을 먹인 상대한테 이번에 부두 인형을 쓰겠다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맞는데요.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점장은 철썩 소리가 나게 장부를 덮었다. 그렇다면 이번 노래는 안 돼. 사람 갖고 장난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어째서요? 어째서 안 되죠? 어차피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하는 일이란, 게다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이미 잘 이용했고, 이제 다른 걸 더 이용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다 자기네가 팔아놓고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율배반 아닌가? 물품명 체인 월넛 프레첼 2개 10,000원. 성분 호두, 중력분, 드라이 이스트, 소금, 설탕, 물, 계피가루, 소다, 올리브유, 그 밖에 특제 비밀 재료의 추출물. 상세 정보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먹이세요. 체질에 따라 유효 시간이 다르지만 평균 48시간 동안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마음이 끌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극히 호감을 갖게 된 상대를 어떻게 요리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당신의 목. 여기서 사랑을 쟁취하는데 성공하면 사슬처럼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사용시 유의사항. 사용 당일 새벽 5시경 해 뜨기 전에 이 제품을 동쪽을 바라보게 놓아두고 이렇게 말하세요. 땡땡의 마음을 나에게 단단히 묶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사용하여 맺어진 인연은 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상대가 정말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선택해 주세요. 한번 묶인 사슬을 억지로 끊으려 하다가는 그것이 자신의 목을 감아 버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종류를 불문하고 감정의 폭발적인 상승은 언제나 경계할 대상, 비이성적인 행위를 촉발하는 에너지의 출처는 대체로 욕망과 맥락이 다 있으니까. 고대부터 모든 종교가 보여줬듯이 극단적이고 끓는 점이 낮은 사랑은 공격과 폭력을 부른다. 사람의 감정이 한 덩어리의 밀가루 반죽과 같다면 나는 아직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살마라도 나타나면 한 덩어리의 감정을 최대한 가누고 귀에 뽑을 거다. 솜씨 좋은 정인이 뽑아낸 면발만큼이나 가늘고 길게 굵고 짧게 토막나는 감정이라면 분노만으로도 충분해. 이 손님은 굵고 짧은 사랑을 한 모양이야. 첫눈에 마음을 든 상대에게 체인 월러프레츠를 선물한 뒤 접근에 성공. 그 감정의 유통기한은 3개월. 유통기한 참치통계라는 삼치통조림 만도 못한 사람의 감정. 흔하다면 흔한 이야기였다. 리더십 좋고 친화력 뛰어난 단과대 학생회장과 그를 따르는 집행부원 가운데 여자는 1년 뒤 집행부에서 물러나면서 열심히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보자는 인사와 함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커피를 마셔요. 이거 같이 먹어봐요. 하고 남자에게 프레츠를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의 불우한 집안 환경보다는 그의 외향적인 성격과 미래를 믿었다고 한다. 남자는 청년 실업 시대의 전형적인 초상으로 남았는데 애초부터 중산층 여자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도 했다. 학생회장의 경력과 인맥으로 어떻게든 될 것 같았던 취업 자리는 두어 달 사이에 10차례 남짓 무산됐다. 그때 남자는 여자를 찍어 누르려고 구속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자기가 한 걸음 나선 사이 상대가 5걸음을 다가오자 뒷걸음질을 쳤다. 남자는 그만큼 더 따라 숨통을 쥐었다. 나중 가서는 학원 강의 때문에 그의 전화를 3번 놓치자 그가 여자의 전화기를 빼앗더니 저장된 모든 남자 동기들의 주소록을 지워버리게
이르렀다. 빼앗으려고 달려들자 남자는 여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여자가 몸을 일으키며 추스르는 틈에 남자 이름만 무조건 기록을 지어 나갔다. 그 중에는 같은 학과 동기들뿐만 아니라 토익 학원의 강사, 학과 교수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름만 남자 같은 여자 동기도 있었다.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 여자는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다. 때마침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되어 여자는 여자는 2주일쯤 외국에 사는 친척 집으로 떠났다가 돌아왔다. 여자의 귀국 일시를 어디서 알았는지 그가 인천공항에 나와 있었다. 그걸 외면하고 주차장으로 서둘러 무거운 트렁크를 끌고 가다가 여자는 머리채를 잡혔다. 그대로 바닥에 끌려갈 뻔했던 걸 경비원들이 붙들었고 그 틈을 타 도망을 쳤다. 그런 다음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오는 집 주위를 살펴보고 나왔다는 거였다. 이만하면 이유가 타당하지요. 내가 귀찮아서 상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요. 자기 못나고 변변치 않은 걸 나더러 탓을 돌리며 주냔 말이에요. 그 자식의 집은 지지리도 못 살고 굴리는 차도 없고 학벌도 딸려 전망도 없어 그런 계산적인 이유로 걷어찰 거였다면 처음부터 그런 자식을 먹이겠다고 프레첼을 사지도 않았겠죠. 안 그래요? 한때 잠깐 눈이 멀어서 그 자식을 고른 거라면 이제 그 자식의 눈을 멀게 해주고 싶어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게. 상대에게 저주를 걸고자 하는 이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라면 여기보다는 왠지 경찰서에 찾아가는 게 번지수가 맞을 것 같았고 아직 눈에 띄는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 분명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게 빠를 것도 같았지만 점장은 거기에도 별로 토를 달지 않았다. 물론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무책임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사숙고하라고 물품 설명에 몇 번을 적어두었잖아. 언제나 옳은답지만 고르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나요? 그때 순간적으로 점장의 얼굴에 미세한 표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표정과 언젠가 가게에 일어났다는 화재의 원인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어.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지. 그 선택의 결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너의 선택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1년도 안 된 사이에 동일한 사람에게 완전히 상극의 힘을 쓴다는 것도 문제야. 그로 인한 부제공이 반드시 너한테까지 미칠 테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상대방의 눈이 먼다고 치면 너 또한 사고로든 다른 무엇이든 적어도 한 눈 정도는 멀게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는 보통 사람이 들으면 선택할 얘기를 오늘의 메뉴를 설명하듯이 했다. 여자는 잠깐 멈칫했다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몸의 일부를 떼어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한 눈이라. 점장이
점장의 대답은 더욱 거침없고 신랄했다. 편의상 한눈에 얘기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고 그 종류도 일정치 않아. 한 눈이 될지 두 눈이 될지 팔이나 다리 아니면 미래에 태어날 너의 아이가 될지. 우리의 일은 대개 동종요법의 원리에 따라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만 그로 인해 네가 돌려받을 결과는 상대방이 받은 고통에 크게 비례하기 때문에 몸의 어느 부분에 몸의 어느 부분인지가 중요하니까. 몸의 어느 부분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유가 뭐가 됐든 남 못되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놈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와 엮을 만한 물건은 아니라고. 이 정도 물건을 쓰려면 그 동기는 정확히 징후해야 하고, 그리고 징후는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미래에 태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아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좀 심하지 않아? 하지만 동화 속에 나오는 특별한 존재들은 그 정도의 악의는 숨쉬듯 드러내곤 했다. 시를 잣, 시를 잣던 평범한 소녀는 왕궁으로부터 황금실을 자아내라는 명을 받았고, 황금실을 하루 만에 대신 자아준 요정은 네가 네가 왕비 대신 태어날 아이를 달라고 하고 덜커덕 약속을 해버리는 소녀. 막상 인간이 아기를 낳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지 않을까? 요정은 꼭 3번의 기회를 줄 테니 나의 이름을 알아맞혀 보라고. 끝내는 스파이를 불어 룸펜슈틸첸이라는 이름을 알아보고 황금실과 왕당과 아이를 모두 차지하는 소녀. 인간 중심의 시선으로 보자면 더 없는 해피엔딩이지만 미지의 힘을 가진 존재는 이런 이야기 속에 주로 해석을 본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안 봐도 뻔해. 그런 준비가 됐을 턱이 없지.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은 현실적인 방법을 궁리하는 걸 권장한다고. 내 말은 끝났어. 결심이 선 다음에 다시 오겠어? 알았어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가게 안쪽으로 반쯤 들어간 상태였다. 영업방해가 되기는 하지만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그 작은 왜 그 작은 의자에 앉아 지내도 상관은 없어. 밤길이 위험하겠지? 위험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집이 많이 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뭐, 나온 김에 간만에 찜질방에 가려던 참으기도 했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자야겠어요. 5분 속 방으로 다시 들어간 점장은 벽으로 돌아 누웠다. 머리를 대기만 해도 스스로 눈이 감겨질 만큼 감이 부드럽고 포근한 벽에 서걱거리며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푹신한 이불이 있음에도 목마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구석에서 모로 누워서 자야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이나마 윤미가처럼 바삭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달콤한 잠 속에 깊이 빠지는 줄 알았으나 실은 그조차도 최소한의 육체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산잠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 나는 꿈을 꾸지 못하는 그가 조금은 마음 아팠다. 그는 어쩌면 인간들이 꿈이란 그들의 불만에 불필요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타인의 꿈속에서 어떤 상징과 배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나 그 꿈을 자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모두 명백한 현실일 테니 때로는 한심하거나 어리석기까지 하지만 그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남들의 바람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소원이 없는 사람, 남들의 감사만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뜻밖의 뒤틀린 결과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사람들은 탓할 상대가 있어서 마음이나마 편해질까? 당신은 그런 수상쩍은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손대지도 않았을 거를. 그녀가 결심을 굳히고 돌아오면 무엇이 될지 모르는 자기 신체 또는 영혼의 어느 부분을 제물로 놓겠다고 약속하면 그러면 당신은 그녀에게 부두 인형을 만들어 줄 거야. 다신 안 와. 등을 돌린 채로 그가 중얼거렸다. 자는 거 아니었어? 무도지. 인간의 몸이 그 자체가 우쭐하지만 사랑을 위해서조차 내려놓기 턱없이 모자라. 그런데 고작 증오를 위해 내놓을 수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오늘 왔던 손님은 안 그래도 사정이 있고 안 됐다 싶었는데 자연은 의도니 사연이니 딸이 헤아려 지지 않아. 그리고 나는 모든 우발을 통제할 수 없고 흘러가는 대로 방관해야 할 때가 더 많아. 설령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올 것이 뻔히 보이는데 회피하도록 그 말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말 속에서 잔혹한 무력감이 드러났다. 다시 졸음 속으로 묻혀가듯 그의 목소리는 피아니심으로 점점 작게 말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는 행여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의 어깨의 움직임이 숨소리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다시 가게로 올라갔다. 불 꺼진 가게에서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 대신 풍부하고 따뜻한 냄새만이 코끝을 간지렸다. 이렇게 감미로운 냄새로 가득 찬 공간이 실은 남을 덮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무엇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점점 실감이 더해지고 있었다. 계산대 앞에 앉아 손을 올려놓았을 때 매끄러운 멜라민 접시가 만져졌다. 그 위에는 가끔 물건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놔둔 작은 드롭스들이 있었다. 손가락이 다쳐 드롭스들 봉지는 서로 맞닿아 바스거렸다. 조심스럽게 그중 한 개의 봉지를 찢었다. 입속에 밀려드는 적당하고 완벽한 둥글기와 레몬 맛. 지금 사람들이 마법의 과자를 절실히 원하는 건 당장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대체로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문제 때문에 과열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가득 담은 풍선만큼이나 끝없이 상승할 수 있다. 감정과 풍선의 공통점을 비가 식권의 높이에서 재물에 버린다는 것. 그에 비하면 현실이란 그네줄이나 위로 튀어오르는 공과 같이 얼마나 건조하고 절망적인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곳까지 오르지 못하며 땅이 잡아당기는 힘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지금의 나는 마법산의 빵가게라는 안전한 결계 속에서 땅에 떨어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곳에 평생 머물 수 없고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는 걸 아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알고 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싸움의 끝을 볼 수 있고 아버지 또는 배 선생과 삼자대면을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배 선생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복잡한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명분과 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영무도 모른 채 비워야 할 것임을. 그런데 배 선생이 그때까지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할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흘러간 대로 일어나도록 둘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 현실은 쓴데 입속은 달다. 허브 스파에 큰 불이 일어나서 이용객과 직원을 비롯한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그중 여성이 한 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방화 용의자인 27세 김모 씨가 체포되었다는 기사는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다. 김모 씨는 화상을 입은 여성과 연인 관계라고 했으나 여성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 여성은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착란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목마의 습격. 이것은 그날 밤에서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다. 예민한 잠에서 깨어나 부두 인형을 만들어 달라던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난 뒤 잠에서 다시 잠들고 나서 생긴 일. 드롭스가 혀끝에서 다 녹아져 사라졌을 때쯤 나도 제자리로 돌아가서 잠이 들었다. 나의 제자리는 언제나 바닥, 점장이 자신은 거의 쓰지 않는 침대에서 자도 좋다고 했지만 나는 몇 주일 내내 바닥을 고집해왔다. 네.